안녕하세요. 금융지식백과입니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이용자가 늘면서 제3자의 계좌로 금액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이체하는 것을 착오송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결론적으로 착오송금 시 해결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은행은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기에 당연한 말이지만 착오송금은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의도치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명이인이라던가 살인범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던가 테러리스트에게 협박받고 있다던가 관련 규정과 최신 뉴스를 통해서 착오송금 반환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수로 착오송금을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신고는 창구 방문도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게 있다면 수취은행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금 청구 및 반환 신청을 하는 거죠. 신고를 받은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건 안 됩니다. 권한이 없어요.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자금은 이미 수취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수취인의 협의 없이 전산 조작을 한다거나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만약 수취인이 동의하면 깔끔해지지만 거부하거나 자발적 반환이 안 되는 경우는 일이 복잡해집니다. 수취인은 신원 불명의 금액을 받은 사실이 인지되었다면 그 금액을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고 만일 착오 입금된 금액을 사용할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이 전산에 남아 소송에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소액일 경우 소송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착오송금은 15.8만 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절반인 8.2만 건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7월 이러한 절차가 어느 정도 바뀝니다. 그동안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신청했던 것이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을 대신하여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즉 송금인의 반환 요청이 거절될 경우 반환 지원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송금인의 반환 요청에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 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다만 제도 적용 시 우편료, 운영비 등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은 기존 송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앞에서 보듯이 착오송금을 하면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계좌, 즐겨찾기 계좌, 지연이체 서비스가 있지만 사실 사람 일이다 보니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송금하기 전 송금 확인 내용에 테러리스트에 협박당하고 있지 않는 이상 수취인 이름을 꼭 보고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착오송금 반환 및 구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